떠나는 연말이 아쉬우시죠? 그래요. 자, 이렇게 붙잡고 싶을 만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떠나가는 올해도 좀 아쉽죠. 올해 한 해 동안 그래도 건강 잘 못 챙기셨다면 이제라도 연말에는 좀 시간 내서 우리 건강 챙겨보는 게 어떨까요? 공개클리닉 웰 오늘도 건강함이 넘치는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떼쓰고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아니 사실요 저희 정말 2년 동안 너무나도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두 한 거지만 이제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 정말 아웃. 코로나 너 진짜 물러나 주길 바랍니다. 네. 물러나 제발. 제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이도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렇지. 내년에 좀 정리가 되면 여행도 가고 어른들 모시고 놀러 다니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유, 우리가 또 몇 년 지나서 돌아보면 맞아, 그때는 여행도 못 가고 그랬지? 그때는 마스크 쓰고 참 답답했지? 이렇게 또 추억할 수 있는 해가 얼른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공개클리닉 웰 1분 건강톡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감염시킨다는 설이 있었지만 연구 결과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려면 바이러스가 냄새를 맡는 후신경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후신경구 자체가 지지세포에 쌓여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후신경구에 닿을 수 없다고 하네요. 반려견들은 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걸까요? 연구 결과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거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연구팀들이 반려견들에게 수십 종의 장난감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했는데 특정 장난감을 가져오도록 했을 때 공통적으로 고개를 갸웃했다네요.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고 내성균이 확산하면 기존 항생제로는 감염병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3번째로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2025년까지 항생제 판매량을 최대 20%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뭐 항생제 처방 잘 안 해준다 그러던데 그래도 사용량이 많은가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아이고 이쁜 강아지 고개를 이렇게 가우통하는 게 이게 귀여운데 근데 이게 또 다 이유가 있었다네. 또 강아지도 기억을 하는구나. 길에 가다가 내 보면 좀 기억해주고 박수 한번 보내주고 이래. 내 좀 유명해, 알았지? 저도 이거 많이 봤는데 댕댕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키워봤지만 야, 근데 또 안심이 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뇌세포가 망가진다는 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야, 아니라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네, 진짜 이 뭐 후신경과 지지세포에 쌓여 있고 바이러스는 여기를 못 가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들으니까 확실히 안심이 좀 되죠. 네네. 자, 더 안심하시려면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클리닉 웰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고 보니까 얼굴색도 파죽색이고 헬스카운트 살도 빠진 것 같은데.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얹혔나 봐요. 차 가는 길에 약 사 먹으면 돼요.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야? 돌팔 여사 같은 이라고. 그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타고난 건강 체질인데 별일 아니겠지. 자만하다 탈난다 위암. 암 발병률 1위라 해도 난 아닐 줄 알았는데 내가 위암이라니. 포기하기엔 이르다. 위암의 치료법을 공개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인생의 반이 속이 불편해요. 저도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런가? 소화를 이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밥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끼니를 제때제때 먹는 게 중요하고 오늘 점심을 내가 놓쳤다 하죠? 네네. 평생 이 점심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한 끼도 놓치지 말고 속에 편한 걸 이렇게 챙겨 왜 먹어야 돼. 속에 편한 건 이렇게 맛이 없을까?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거야. 속에 편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라면 지갑 먹을 거 요만큼인데 이거 먹고 저거 이만큼 돼. 이래 많이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네.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게 분명히 문제일 거예요. 저희 누나도 뻥튀기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 샌드백만한 걸 사왔더라고요.
계속 먹고. 근데 진짜 오늘은요 특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공개 클리닉 웰에서 위암 분야의 세계적인 명의를 모셨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꼭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위장관외과 전문의 윤기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영입니다. 이게, 야, 선생님 바로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위암으로는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위암 사냥꾼 맞습니까? 네, 사냥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위암만 한 30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초기암이든 진행되는 암이든 아니면 전이된 암이든 이 모든 위암은 그냥 선생님한테 가면은 그냥 전문적으로 보시는 이런 분이시다는 뜻이죠. 네. 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의학 전문 개그맨 김영민입니다. 아, 예. 갑자기? 이 내시경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내시요? 내시긴 하지만 이 내시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배를 열어서 하시나 그리고 또 복강경으로 많이 하던데 복강경 전문 용어. 아니 언제부터 의료 전문 개그맨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자기 분야를 개척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영민 씨 어느 정도 진짜 이 지식이 쌓였네요. 네. 맞아요. 뭐 복강경, 내시경 다양한 이야기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수님의 하루를 잘 따라가다 보면 또 답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먼저 교수님의 하루를 부지런히 따라가 봅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니까 집에서 뭐 좀 먹기가 좀 뭐하고 또 늦게 나와버리면 차가 또 막히니까 그 시간이 좀 아깝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와이프가 과일을 이렇게 갈아주면 이 과일이 이제 유일하게 먹는 과일. 오늘 중환자실 가는 환자는 중환자실 예약돼 있나? 내가 봤는데 그렇게 쑥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한쪽 능이 완전히 갔는데 좀 들어간 쪽을 꼭 해래. 이거는 환자가 좀 중해가지고요. 중환자실에 넣어야 될 환자라 수술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기 주로 우리 카톡 방인데 수술은 사이트로 올리고 우리 팀이 다 알고 있도록 하는 공유해가지고 결국은 외과는 제가 봤을 때 팀워크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잘 되는 팀이 아웃컴이 되기 좋기 때문에 목표가 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혼자 하는 거는 꿈이지만 같이 하면 그냥 현실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팀은 이제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목표를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아침. 네, 안녕하세요. 자, 앉아 봅시다. 야야야, 자, 얘는 다시 하고, 자, 스타트. 오늘 타임팔로 TLD 지금. 타임팔로네. ICU 예약됐나? 예약도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서브토탈이죠. 네. 수술 좀 난해해지겠네. 오케이, 컷. 가자.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혈관이 기형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지내기는? 많이 좀 어제보다 좀 훨씬 좀 낫습니까, 지내기가? 위를 전 절제했거든요. 위를 다 절제하고 주변에 이제 임파선을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위를 절제하고도 빨리 먹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빨리 드시게 할 거예요. 내일쯤 되면 이제 물 좀 먹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죽 좀 먹게 될 텐데 이제 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위가 하나도 없으면 들어가는 양이 초기에는 아주 적어요. 적어서 애기들 이유식 하듯이 하루에 한 9번 정도 먹고 부드러운 걸로 먹고 조금씩 자주 천천히는 꼭 지키셔야 돼요. 위를 전절제하신 분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재활 기간을 한 2달 정도 봐요. 2달 정도 보고 몸무게가 느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이상 지나야 조금 몸무게가 늘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환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장암 이제 2가지 암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회복이 더딜 거예요. 더디고 조금 더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아 보니까. 그래 좋습니다, 알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좀 어떠세요? 지내기가. 어제 수술했는데. 아, 그래요? 훨씬 나아요? 소변은 잘 보셨어요? 아직까지 그 소변줄 빼고는 한 번도 안 봤죠. 색깔은 좋네. 훨씬 뭐 수술한 사람 같지 않네. 저 부는 거 호흡기는 얼마나 올려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이게 사람은 로봇 같지 않아 가지고 한 장기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달아 다른 장기가 같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어쩌든지 폐에 고장이 안 나도록 천천히 이렇게 쑥 불었다가 한 개 반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다시 또 한 번 또 쉬었다가 자 됐어. 오, 잘했어요. 그렇게 2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폐 이제 우리가 마취를 하거든요. 마취를 하면 폐를 통해서 해요. 폐. 그러면 폐가 이렇게 쭈그러진 상태가 있으면 마취제가 여기서 썩어요. 속된 말로. 그래서 폐렴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쑥 빨아당기면 이게 폐진단 말이에요. 이게 폐지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폐렴이 안 와요. 수술하고 한 2-3일 사이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의사들이 환자를 괴롭히려고 뭐 이걸 해라, 뭐 이렇게 운동을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는 이유는 폐를 패기 위한 거고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못 하겠고 7일 뒤에 낫고 난 뒤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할게. 다 붙어버리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오늘, 내일, 모레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좀 돌아다니세요. 네네. 이야, 정말 명쾌하시네. 자, 그럼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을 불라고 하는데 공을 불라 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 안에 폐 안에 마취약이 있으니까 이 마취약이 잘못되면 폐렴으로 변하니까 푹 불어서 이걸 다 공으로 만들어서 빼낸다. 야, 이거 수술 3일 후에 이런 놈이. 이 공콜 오늘 또 나와서 좋은 거 배우고 가는데. 처음 알았어요. 시험에 나왔으면 꼭 좋겠다. 근데 다들 잘 설명 듣고 열심히 치료받아서 그런지 표정이 밝더라고요. 야, 어제 수술한 분 같지가 않던데요. 아, 진짜. 첫 환자는 이제 남자 환자는 이제 암이 좀 중했는데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했고요. 2번째 환자는 암이 그냥 심하진 않았는데 복강경으로 했어요. 근데 한 환자는 전절제술을 하고 한 환자는 부분절제술을 했는데 부분절제술은 3분의 1을 드러내게 되고 전절제술은 위를 다 드러내게 돼요. 근데 이제 2 환자 다 이제 아주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2분 다 그냥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그냥 다행이다. 애초에 아예 그냥 암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이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한 3가지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없다든지 암을 잘 일으키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이라는 건 이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생활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인데요.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짠 음식이에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와서 위암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한 번씩 맵고 짠 거 땡기잖아요. 막 불닭발에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스트레스 싹 날아가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 이제 한 잔 한 날은 또 다음날 늦게 일어나니까 또 불규칙하게 되고 이게 현대인이 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겠죠? 좀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한국인의 음식이 이제 이제 미국 사람들보다 위암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의 음식은 좀 달라요, 그죠? 그다음 냉장고를 보관하고 있고 한국 사람의 음식은 국문화하기 때문에 짠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여행 가면 미국 사람들 참 짜게 먹는다 이럴 텐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위암이 더 국 때문인 것 같아요. 국에 제일 간을 하다 보니까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불에 태운 음식, 그다음에 이제 훈제한 음식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공한 음식, 영장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햄 소세지 안 좋다는 얘기는 참 들어본 것 같아요.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라면 요즘에 또 위암 완치율이 그렇게 높다고요. 90%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어마어마하네. 아주 좋아졌어요. 한국의 이제 검진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1기 뭐 이런 위암 환자들은 거의 뭐 95% 8%까지 별 문제가 없고 2기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도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외국에 비해서도 한국이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위암은 뭐 잘 걸리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은 한국에서는 감기 정도구만. 에이, 감기
이 사진 진짜 감기 좀 많이 가셨네. 감기 정도가 되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너무 네. 하셨다니까 아이구나. 사실 또 검진을 받았는데 초기라면 이렇게 다행이지만 2기, 3기 이렇다고 해서 또 미리 포기하는 것도 요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 살고 있잖아요. 위암 치료만큼은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상부 어번타티 로벡터미 앞배 어번타티를 살리고 이를 3분의 2 이상 잘라내고 자 해봅시다. 아니 근데 수술장에 아직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셨네요? 네, 3차 영상을 재현하기 때문에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복강경을 보면 어디가 리전이고 노바디. 노바디 포스터리 워리가 안 보이겠네. 포스터리 워를 잘라봐야 보이겠다 리전이 그죠? 잘라봐야 보이겠고 이거는 살릴게. 살려야 돼. 피켓의 이 환자는 이 어브런트 아트리 자체가 간을 먹여 살리는 거야. 먹여 살려서 평상시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 환자는 조금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다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수술하는 거야. 요걸 잘라버리면 간으로 가는 피가 안 가. 그래서 요거는 잡아도 되겠지. 수술 전에 저희들이 보니까 혈관 기형이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그래서 그 혈관 기형을 잘 살리가지고 혈관을 살리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힘들었어요. 리전 됐고 우에는 볼까? 우에는 보자. 에스포커스가 되고 이런데 요까지만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르면 일단 최소 그 정도는 가야 돼요. 요렇게 뺑뺑 돌아서 올라가는 것 같네. 베슬의 아나토미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조금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 요래 올라와서 요래 올라가는 것 같아. 밑에 폴로면 가는 거 하나가 있고 그죠? 요 원래는 이렇게 아트리가 안 올라와야 돼. 이 헤파틱 아트리가 일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는 일로 올라가고 이건 아예 없대. 지금 CT를 보면 응? 없고 요거만 올라간대. 요게 먹여 살리는 거야. 간을 먹여 살려서 요걸 살리려니까 수술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운 케이스인가 봐요. 네, 저 혈관을 이제 다 살리면서 임파선을 다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게 되고. 이게 캔사가? 더 밑에 또 있나? 노바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가 보다. 근데 우리는 이 키스트는 그럼 딴 거네. 얻어 걸린 게 사고. 얻어 걸린 키스트네. 노드 다세션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모양 보니까 캔사 모양 보니까 그러니까 캔사 모양 보니까 캔사가 좀 완전히 초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노드 다이섹션을 하려고 그래 지금. 응? 제일 중요한 혈관 근처에 있는 임파선을 다 드러내는 거야. 아이고 림파틱스가 지나가는 게 눈에 보이네. 이게 림파틱스다. 이거 혈관처럼 생긴 거 있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을 꺼냈잖아요. 꺼내서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보면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더 드러내기도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카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어? 수술에 대해서? 아까 그 간으로 어브런트 아트리가 이 환자는 그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립으로 가는 헤파틱 아트리가 없고 랩트 가스트릭 아트리에서 헤파틱 아트리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면 이쪽 간 한쪽이 피가 안 가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다르게 하지, 그지? 이거 다시 기록할 거야. 그런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해 놓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환자한테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은 예스인데 폐암이 있었다, 그지? 네, 이건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도 가르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수술했고 어떤 모양이었고 환자가 어떻다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번엔 사진입니다. 보시면 요게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여기쯤에 이렇게 암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조금 진행성인 것 같고요. 조그마한 덩어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위를 자른다 그랬다, 그죠? 아시겠죠? 요렇게 자르고 12지장에서 자르고요. 그럼 보시면 이제 요 위 주변에 임파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만 남기고 자르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면 네네. 이걸 지금 다 떼냈잖아요, 지금. 3분의 2요. 네. 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주 빨리 끝났고 근데 기수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기수가 조금 높아도 복강경으로 한 이유가 환자가 폐가 없고 복강경으로 하면 훨씬 더 환자 회복이 좋거든요. 회복을 잘해요. 이런 게 좀 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덜 준단 말이에요. 장기에 부담을 덜 줘서 복강경을 했거든요. 조금 무리스럽게 복강경을 했어요. 제가 밀어붙였어요. 복강경을 하자고. 왜냐면 회복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해되셨다, 그죠? 네. 됐어요. 그거 이해된 것 같아. 완전 고생했습니다. 네. 이제 나올 거예요. 얼굴 보고 싶으시면 밖에 조금 기다리고 계시면 여기서 중환자실 갈 동안에 얼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네네. 네. 보호자분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아니 수술이 잘 됐다는 소리도 반가운데 근데 좀 어렵겠다 한데도 그냥 배를 가르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복강경으로 하셨어요? 네, 복강경 수술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복강경 수술은 이제 다른 빨리 회복되는 관계도 있고 상처도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많이 가졌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낫기에 힘들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가능하면 복강경으로 해주면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케이스의 수술도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셨다. 제가 이 말이죠, 그 병원에 촬영을 갔다 어떤 감독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복강경 위암 수술을 받으려고 제가 아메리카, 하버드 이런 데서 이제 왔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요? 사실인가요? 그 하버드 대학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미국에 계신 재미교포 교수님이었는데요. 자기 어머님이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는지 알아보셨겠죠. 여러 군데를 미국도 알아보셨고 뭐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이제 제일 아웃컴이 좋고 상태가 제일 좋고 제일 잘한다는 거를 자기가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부산이 고향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술을 하시고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미국 가신 거예요. 야, 역시 월드 클래스. 명이라고 하는 또 이유가 다 있네요. 그러네요. 복강경 수술에 들어가시지만 배를 여는 수술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도 이제 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실질적으로 모든 환자를 다 복강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정확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이제 1기 암 환자부터 2기 암 환자 사이까지는 복강경으로 해요. 근데 2기가 넘어가는 환자에서는 주변에 있는 장기도 드러내야 되고 임파선도 드러내야 되고 좀 더 많은 수술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강경만으로는 좀 불안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도 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그 편도선만 떼도요 며칠을 막 알아놓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위가 우리 오장육부에서 진짜 중심에 있네. 중심에 있는데 이거를 뭐 조금을 떼든 반을 떼든 다 떼든 어쨌든 사람은 계속 밥을 먹어야죠. 먹고 또 화장실을 또 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삼시세끼가 네. 있고 이게 진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위가 교수님. 없어서 뭐 걱정이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위가 실질적으로 없는데도 밥이 들어간다는 게. 위가 없어도 처음 초창기에는 좀 힘들어해요 환자들이. 근데 한 2달 정도의 이제 재활 기간을 거치고 나면 위 아전절제, 위가 좀 남아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다음에 복강경 하신 분들은 더욱더 일찍 돌아오시고요. 위를 전절제가 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잘 먹어냅니다. 먹어내고 제 환자 중에서 바디빌딩 1등 한 애도 있어요. 위 전절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영양가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잘만 관리하면. 그래도 그렇지. 위라는 게 우리가 항상 그 보면 내려오다가 텅 있다가 그다음에 뭐 12장 뭐 이래 쭉 가는데 그게 쏙 연결되면 무엇 보면 바로 그냥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초창기에는 좀 조금씩 자주 천천히를 꼭 지켜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요. 작은 창자도 늘어나서 위를 완전하게 대용은 못 하겠지만 위에 어느 정도 기능까지는 조금 보존이 됩니다. 야, 지금 말씀 중에 내가 스치는 게 이거는 있네. 조금씩 자주 천천히 이거는 건강한 사람도 지켜줘야 될 맞아. 조금씩 자주 천천히. 조금씩 자주 조금씩 자주 천천히. 천천히. 야, 요거는 저는 진짜. 많이 자주 먹어서. 나는 많이 가끔 다른 건 없어. 좀 많이 자주 그래서 어떤 씨름 선수가 많이 자주 드세요. 많이 자주. 네, 누나 씨름 선수인 나보다 많이 드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약간 위하수 있는 것 같아요. 위하수가 뭔가요? 이게 밑으로 배로 이렇게 위가 늘어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막혀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잘 못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느낌이에요. 안 움직여. 근육이 안 움직여서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네 많이 포식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맞아. 요즘에 어떤 누가 선전하는 거 보면 움직여 하는 게 그게 이제 위로 움직이는 거고. 안 움직여. 조금만 먹어야 되는군요. 우리는 회식 때 뷔페는 가면 안 되겠다. 네. 빼고 가야 돼. 1인분. 네. 본전 생각나가지고. 야, 저는 많이 한 번에 빨리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었네. 조금씩 자주 천천히. 맞습니다. 조금씩 자주 천천히.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기다리던 점심시간인데 위암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사를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채식 위주입니다. 아이고 저거 간에 기별도 안 가겠네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때는 가능하면 찾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신청하면 되거든요, 병원에. 이걸 신청하면 이걸 주고 밥을 신청하면 밥을 주는데 저는 이거 수술방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이걸 신청해요. 제가 공부한 게 있어서 겁이 나기도 해서 이거 먹어요. 솔직한 말로. 일단 좋아요. 제철 음식이 좋고 한국 음식의 국은 되게 많이 소금이 들어있어서 위에는 소금이 잘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신선한 채소가 위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저도 뭐 많이 생각보다 소금 섭취량이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적게 먹는다고 해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부터 샐러드만 먹겠습니다. 설마. 집에 갈 때 사가야지. 설마. 근데 결국 이거 먹잖아요. 이거 먹으면 나중에 또 군것질 하게 돼. 배가 고파가지고. 딱 접니다. 딱 접. 맞아요. 딱 접. 내 보니까 다음번 환자가 더 안 좋더만. 다음번 환자가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질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어째 버텨왔는데 이제 내 밑에 후배 의사들은 이제 힘들겠어 내볼까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길어지면서 나이 많은 환자들이 와서 기저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서 와요. 우리가 수술했을 때 보면 조금 기수가 조금 높았어, 그지? T3기 또 우리가 8월 달에 다시 CT하고 이런 걸 다시 찍었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좋아요. 좋아서 옛날에 이제 백혈병도 앓고 이래가지고 그지? 3기 위암은 조금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 1년부터 2년 사이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환자들이 보면 면역성이에요. 이제부터는 항암치료 다 끝났고 예방적 항암치료도 끝났고 수술도 다 했고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제철 음식 먹고 알겠죠? 그 다음에 찐 음식 가능하면 찐 거 물에 끓인 거 이런 음식들이 좋아요. 환자분은 더욱더 그래요. 왜냐하면 환자분은 벌써 암이 2군데나 생겼잖아? 2번이나 생겼잖아?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마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21년도 4월 달에 수술했다, 그죠? 복강경으로, 그죠? 복강경 수술하니까 훨씬 편하시죠? 편하고. 금방 뭐 회복되고, 그죠? 회복되고 힘드신 건 별로 없으셨다, 그죠? 지금은 뭐 드세요? 지금은 그냥 일반 현미밥하고. 현미밥 드세요? 예. 드시고 나서 뭐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건 없으시죠? 이제 그런 건 없고요. 네네. 밥 먹고 나서 제가 한 3-40분 앉아 있다가 네. 제가 이제 바깥에 운동하러 네. 길을 좀 많이 걷습니다. 네. 얼마나 걸어요? 아침에 한 30분.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한 1시간 반. 그래 걷습니다. 안 그래도 그 수술하기 이전에는 제가 69kg 나갔는데 지금 제가 59, 또 60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니까 건강해진 것 같다, 그죠? 예. 맞아요. 몸이 더 가벼워지니까. 네네. 조금 더 빼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BMI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몸무게와 체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키 대비했을 때 그때 이제 BMI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잘 걸리고 심계질환 이런 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위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좀 적단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어서 그거를 잘 조절해야 돼. 운동을 할 때는 한 번에 할 때는
잘못하면 덤핑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저혈당에 빠지니까 운동을 할 때는 런닝이 하나 살짝 젖을 정도, 30분 정도를 더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우리가 6개월 검사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달이 되면 이제 1년이 돼요. 1년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끊어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약도 다 끊고. 이 복강경 수술하면 되게 환자가 빨리 회복돼요. 회복이 빠르고 좋아요. 좋아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약을 그대로 14일 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십시오. 네. 자, 들어가자. 아이고, 할머니 많이 아프겠네. 많이 아파해. 아이고, 어떡해, 아파서. 할머니, 이제부터 숨을 크게 좀 쉬어야 돼. 할머니는 폐가 고장이 나면 안 돼, 알겠죠? 수술 잘 해놨어요. 할머니, 그 보호자들이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할머니 조금 피가 났단 말이야, 거기서. 그지? 피가 나서 그 놔놓으면 그냥 계속 피를 맞아야 돼. 그래서 안 돼서 수술한 거니까 할머니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요거 꼭 부는 거예요. 풀어서 요거 공 2개씩은 올리셔야 돼. 2개는 올리시고. 아, 부르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색깔은 좋네. 색깔은 좋고 소변도 그런 대로 색깔도 좋네. 어쩌면 내일쯤 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잘해 보이시다. 힘들더라도. 아이고, 할머니 잘할 것 같다 보니까. 참 가족같이 말씀해 주시네. 맞아. 아, 할머니 후후 부는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잘해 보이시다. 네. 근데 아까 그 외래할 때 들어보니까 수술이 잘 됐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기수에 따라서 이제 재발률은 좀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5년 생존율이라 그러는데 이제 1기 위암은 거의 100% 산다 그랬죠, 아까. 그죠? 2기 위암은 좀 3기암, 4기암 내려갈수록 이제 재발 확률이 높아지는데 재발을 하는 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해야 다음 치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그다음 CT, 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자주 하게 되고 기수가 좀 더 적으면, 기수가 좀 낮으면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을 두고 한 5년 동안은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추적 검사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아마 그건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번째 오신 분 그 외래 환자분은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잘해 주셔야 재발률도 훨씬 좀 줄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은데 수술하고 난 뒤에 꼭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자주 천천히, 그리고 3분의 2 이상 드시면 안 돼. 옛날 거에. 옛날 먹는 거예요. 시간도 3분 한 3배 정도로 늘려야 되고, 먹을 때. 그다음에 이제 양념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3분의 2만 해야 돼요. 옛날 거에 비해서. 그 정도로 하시가 이제 자기가 좀 관리를 해주시면 면역이 안 떨어지게 해주시면 재발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관리를 좀 잘하는 환자들을 보면 재발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쫙 보면서 위에 건강하게 지키면 어떤 것이다, 이게 딱 나왔어. 왜냐? 나오셨나요? 이제 윤기영 교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좀 먹고 짠 거 먹고, 일단 아침에는 과일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 먹고, 참 저녁에 뭐 먹는다고 말씀 안 하시는데 저녁에는 뭘 드셔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먹는 걸 당신이 이야기해요? 제가 미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위암 예방을 위해 좋은 것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거 배워야겠다. 내년에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음식은 싱겁게 드세요. 이거는 뭐 이제는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지. 싱겁게. 오래된 음식은 삼가세요. 저는 이거는 조금 찔리는 게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을 잊거든요, 교수님. 그 냉장고가 발견되고부터 위암이 줄어요. 냉장식품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좋아지면서 좀 줄고 있다고. 저는 또 냉동실에 막 1년 동안 넣어놓은 거 꺼내먹고 그거 안 좋다고 하시는 걸까 봐 지금 찔려가지고. 냉동실에 까만 봉지에 넣으면 못 나옵니다. 네. 막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절대 못 버리세요. 누가 봐도 상했는데 잘 못 느끼시고 절대 못 버리세요. 이렇게 몇 번 먹다 보면 또 괜찮고 끓여 먹으면은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아빠 줘라. 탈라요 안 돼. 엄마 이거 좀 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 줘라. 우리 집사람하고 억수로 관계가 되네. 음식은 싱겁게 드셨는데 오래된 음식을 삼가세요라는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당신이 서울만
가서 한 3, 4일 촬영하고 온나 그럼 냉장고 비운다라면 오래된 거 혼자 다 먹고 있는 거 아이가 이거. 아이고 안 돼.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대신 선생님이 드세요. 내버려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냉장고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음식은 찌거나 끓이세요. 조리하는 방법인데요. 조리하는 방법이 찌는 게 가장 영양가가 좋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에 이제 굽는 거고 직화구이가 제일 나쁜 걸로 돼 있어요. 튀김도 안 사실 좋죠. 안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고구마로 치면은 네. 생거 먹는 거랑 찐 거, 구운 거, 튀긴 거 다 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고구마도 그러면 군고구마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군고구마 너무 달아지잖아요. 그게 당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했을 때 음식 자체를 조리할 때 그러니까 조리할 때 방법이 이제 찐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 끓인 거, 그다음에 이제 불에 간 거, 그다음에 직화구이 바로 불에 태운 거. 고기는 그러니까 뭐 직화구이인데. 튀기거나 직화보다는 뭐 에어프라이어 요즘 많이 쓰니까 그런 쪽에 그게 더 돌리던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낫겠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찌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에 두 번째 육회, 세 번째가 꼬치구이거든요. 구워야지. 생선하고 꼬치구이 육회만 드시면 되겠네요. 육회만 먹어야 돼. 육회. 고기도 무조건 직화구이가 제일 맛있는데. 우리 이제 보쌈 먹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된다 이런 거지. 보쌈이 쪄서 네. 먹으니까. 고기로 치면은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고기가 제일 문제일 거예요. 나는 제 생각에. 오늘 5번의 공개 클리닉은 우리 마누라 그냥 막 살을 잡았으라도 내가 본방시청하게 만들 테니까 집에서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사모님 네. 뭘 잘못하셨는지 아니야. 지금 아까부터 직화 좋아. 똑같아. 다 좋아하셔 그런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안타깝네. 술 담배를 멀리하세요. 사모님이 뭐 술 담배를 그렇죠? 우리 집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거 술 담배는 사람을 술보다는 담배가 더 안 좋은 걸로 지금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술을 계속 드시겠다? 근데 연말이어가지고 날 부르네 누가? 연말에 또 이게 모임이 서지호 씨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지호 언니랑 만나기로 했어요. 네, 우리 저기 조만간 만나기로 했어요. 야, 이 큰일 나네 이거. 자, 마지막입니다. 어이구.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하세요. 직계입니다, 직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력이 이게 참 앞 얘기를 듣다 보면요,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가족력이 있는데 검진을 안 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제 네. 생각에는 아까 세 개가 원인이라 그랬는데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력,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음식 습관. 위암은 그렇습니다. 위암. 근데 궁금한 게 짜게 먹는 게 안 좋다, 싱겁게 먹는 게 좋다 하는데 이 짜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죠? 근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선생님이 먹는 거에 3분의 2만 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드시는 거에. 그리고 지금 드시는 거에 3분의 2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로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밥 한 공기 이제 좀 다이어트 해야 돼서 이렇게 덜어놓고 반을 먹기 시작하면 한 숟갈이 궁한데 그만큼을 덜어놓은 걸 먹고 조금 그냥 처음 먹을 때 다르게 한 두 숟갈 더 먹어. 제철 음식, 그다음에 신선 음식, 그다음에 아까 말한 조리 방법이 달리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그 부족분을. 그러면 뭐 배도 채우고 뭐 건강에도 좋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 습관 중에는 소금이라는 거는 국을 안 먹으니까 소금이라는 거는 계란을 구웠을 때는 소금을 좀 많이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란 위에 노란자 있는데 계란 소금이 툭툭 묻어야 될 것 같이 쳐요. 근데 미국 음식도 보면 짠 게 많잖아요, 그죠? 미국 음식도. 근데 미국 사람이 이제 암에 안 걸리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국문화인 것 같아요. 국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요. 맞아. 사실 국 끓일 때 보면 소금 들어가죠, 국간장 들어가죠, 젓갈 들어가죠. 맞아. 근데 뭐 한국 분들 국 안 드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됩니다. 싱겁게 드셔야 야, 국에다 물을 좀 타가지고 먹어야겠다. 어떤 데는요 새우 젓갈 가지고 국 만든 데도 있어요. 새우 젓국. 계란국 같은 거, 두부탕 같은 거. 새우 전 넣잖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이 먹고 싶어지네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그러니까. 참나. 문 열고 있어. 어? 우와, 이거 뭐야? 언제 알았는데? 어머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번거롭게도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촬영하는 날이. 생일이셨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와 역시 젊은 사람 다르네. 되게 맛있어요. 네가 생일한 거 알린 애들한테. 잠깐 비우겠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애가 씨. 아, 진짜 사이보이를 또 만들었어. 하여튼 고맙다. 고맙고. 항상 하는 말이지. 우리 팀이 진짜 즐겁고 응? 팀이 재밌어야 재밌겠네. 세상 사는 재미 뭐겠노, 그죠? 이제. 아유, 이날 진짜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좋은 곳에 혼자 앉아서 개인적으로 뭐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여러 대학들이 같이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고 하는 게 교수의 일이다 보니까. 자,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저는 암 사냥꾼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암 사냥꾼이라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지어주신 분. 사기였는데 수술을 3번 하고 항암 치료를 한 18번 하고 자기가 한 3년 사셨는데 한 이제 몇 개월 못 쓸 거라고 했는데 3년 살았으니까 이 사냥꾼은 젊었을 때 쓰던 거고 지금 나는 지금 뭐 캔사 조련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암 조련사 이런 걸 쓰고 싶은데 그 지어주신 분이 눈에 밟혀서 지어주시고 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밟혀서 안 바꾸고 있어요. 블로그 한 380개 정도가 되는데 글이 대본을 보면 이제 일문일답 이렇게 환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환자의 질문을 제가 그냥 옛날에 시간 날 때마다 답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많이 봐서 이웃은 이렇게 19만 9천 뭐 이 정도 들어왔어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환자가 오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외래에 오면 암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서 되게 힘들어하시면 이걸 보라 그래요. 블로그를 내 블로그를 보시면 암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이야기를 하기가 좋고 자기도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전공이 이제 어머님하고 관계되는 이제 암을 좀 하고 싶어서 위암으로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지금 거의 제가 88년도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냥 암 하나만 띠답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아는 거는 많이 알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암에 대해서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것 같고 빨리 약이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서전이 할 일이 없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는데 약이 나오면 이제 외과적인 수술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한국이 위암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자존감이 좋습니다, 저는. 일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지. 박수 받아. 정말 충분하신 분 같습니다. 30년 넘게 위암 하나를 파고드셨는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 환자분들하고 인연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가슴 속 깊이 굉장한 이야기를 품고 계실 텐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뭉클하네요. 간접적으로 들어도요. 그 말씀 중에 어머님께서 그래. 외과 의사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되셨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세요? 위암을. 의과대학 들어올 때까지는 아니었고요. 의과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군의관을 가기 전이었어요. 가기 전인데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3번 하고 항암 치료를 18번인가? 아마. 그 암의 병명이 뭔데? 암의 어떤 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이 동시에 왔는데 위암도 같이 왔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암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암을 전공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은 암이 이제 위암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 가장 많은 저희 이제 병원이 이제 위암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위암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외과를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했죠. 그게 이제 위암으로 들어온
계기가 된 겁니다. 가장 많은 암을 해보겠다. 야, 어쩐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실 때 정말 열과성을 다해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암 정복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십니다. 자, 위암이 걸렸으면 두려워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하나 있잖아요. 위암에 안 걸리려면 우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할 겁니다. 그거는 뭐 아까 건강수칙 잘 지키시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 네, 위 내시경 받으세요, 코쌤. 그게 여러분 위 내시경 이거는 진짜 잘 받아야 돼. 6개월에 한 번씩 꼭 받으세요.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 그 6개월 한 번씩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나이가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암에 걸렸다, 암에 전구 증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땡겨서 하는데 이제 저희들 암이 걸린 환자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다시 이제 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수가 좀 이제 그리고 완전히 5년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 좀 자주 해보시는 게 국가검진이 나오면 그걸 안 하시지 마시고 하시는 거를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위 검사나 위 내시경 검사하다 보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 해서 그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어떤 원인균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제거를 하는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꼭 없애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근데 크게 문제 없으면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 건강톡에서 항생제만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뭐 이렇게 배웠는데. 궁금하시죠? 그 균도 필요해. 그 균이 필요할까요? 그 균이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해. 에헤이, 그 질문은 헛가진가에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허수문인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헛가진가. 자, 위장 질환에 관한 다양한 소문들이 있죠. 믿어도 될까 말까 망설여지실 텐데요. 오늘도 그래서 질문 2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네요. 네, 요거 모두 없애야 한다? 이게 하나, 둘, 셋. 우리 고인범 쌤은 자꾸 공생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새 너무 항생제를 많이 먹고 사실은 우리의 몸 속에 유해균도 있고 무해균도 있는데 그 균이 다 없어지면 안 좋대. 그래서 유해 무해를 조금씩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엑스를 한 거야.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게 있다 했는데 치료 안 해도 돼라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있는지를 알고 확인이 되면은 균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해서 O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저는 이렇게 들겠습니다. 둘 다 맞았네.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아까 말했던 고인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고 무조건 재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염증이 동반됐다든지 궤양이 동반됐다든지 증상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재견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봤을 때 내시경을 해가지고 봤을 때 이거는 하는 게 더 이기겠습니다. 그냥 좀 나눠셔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대한 그런 내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좀 제가 자, 이거는 좀 무서워집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위암 진행이 빠르다? 이런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하나, 둘, 셋. 나는 O로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것 같아. 마음대로. 이게 또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그렇다는 얘기를 저도 그런 생각. 뭔가 이렇게 막 모든 게 활발할 것 같고 믿고 마음대로. 생명력이 넘칠 것 같고. 믿고 마음대로. 맞아요. 교수님 정답이 궁금합니다. 이건 O입니다. 맞네. 이건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젊은 사람한테는 아까 말했다시피 세포 활성도가 좋아가지고 훨씬 더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의 타입이 좀 달라져서 미만성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쭉 퍼져버리는 암들이 많고요. 그건 아마 특히 여자들한테 많은데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의 위암을 보면 초창기에 젊은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많아요. 많다가 나중이 되면 이제 50, 60이 되면 이제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면서 남성이 많아지면서 급작스럽게 남성은 올라가고 여성은
이제 둔화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여성 호르몬이나 여성에 나오는 어떤 여성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나이로 치면 안정권에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이 회식을 좋은 일인지 취소하도록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아 부르지 마라. 엄마의 모든 회식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은 90대 이상부터. 네. 많은 분들의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윤기영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이 시간에도 또 위장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그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이제 캔서 헌터에서 캔서 사냥꾼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캔서 친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캔서 조련사가 되고 싶은데, 네, 조련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데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시면 그 친구하고도 잘 지내시면 뭐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왠지 조련사라는 말이 더 뭔가 신뢰가 좀 간달까요? 그런 기분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같이 있고 싶어. 네. 연말연시가 참 다가오죠. 그렇다고 정말 너무 과한 회식, 과한 모임은 금지입니다. 네. 연말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조용한 시간 보내보는 게 우리 건강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공개클리닉 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